아, 왜 이렇게 끈적거려? 안 굳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시간은 지났는데, 그리고 설명서대로 했는데 도대체 왜 안 굳는지 이해가 안 가는 이 상황. 이건 실리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D 출력물에서 경화불량이 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깔끔하게 복제되는 몰드 바닥 세팅법, 또 타령에 유리한 병 만들기 꿀팁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제 실패 없는 몰드 함께 만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스담 3D 스토어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몰드 제작 이전에 모형을 다듬고 준비하는 후가공 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해서 지난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세요. 실리콘 몰드 제작은 겉보기엔 복잡해 보여도 준비물만 제대로 갖추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간단해요. 모형, 실리콘, 저울, 교반통, 교반막대, 이 5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준비물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교반통입니다. 실리콘은 교반하거나 타이프할 때 부풀어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점성에 따라서 한 1.5배부터 3배까지도 부풀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용량보다 2~3배 정도는 큰 교반통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 영상처럼 용량보다 넉넉히 교반통을 준비하지 않으면 부풀어 올라서 실리콘이 넘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측 영상처럼 넉넉한 교반통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실리콘은 맨손으로 만져도 큰 위험은 없지만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갑 착용은 필수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준비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바닥이 살짝 높게 설계되어 있는 구조죠. 이건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바닥 공간은 우레탄 레진을 깔아주는 여유 공간이에요. 만약 이 여유 공간이 없이 레진을 깔게 되면 레진이 모형을 침범하면서 복제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즉, 모형의 디테일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바닥을 높게 설계한 뒤 그 위에 레진을 얇게 깔아주면 몰드에서 생길 수 있는 턱이나 찌꺼기 없이 깔끔한 바닥면이 완성됩니다. 또 하나, 준비물 중에서 이 벽 구조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모형의 외형에 맞춰가지고 3D로 설계한 외벽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까요? 일반적으로 일자로 몰드를 만들면 실리콘이 특정 부분에만 두껍게 몰리게 되고, 특히 이런 대두 형태의 캐릭터나 언더컷이 있는 구조의 경우 타령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가 모형을 꺼내다가 모형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겪었습니다. 반면 모형에 맞춰 외벽을 정밀하게 만들면 몰드 두께가 고르게 분포되면서 실리콘이 유연하게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타령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릭터 외형을 기준으로 실리콘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경로를 미리 고려하여 외벽까지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엔 복잡해 보여도 결과적으론 훨씬 깔끔하고 실용적인 방식이에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준비물 실리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실리콘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축화평 실리콘과 부가형 실리콘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축화평은 작업이 편하고 쉽지만 식품 등 다양하게 활용하기는 어렵다. 부가형은 식품 등 다양하게 활용은 가능하지만 작업이 까다롭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함정이 있어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3D 프린터 출력물에 바로 부가형을 사용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3D 출력물 표면에 남은 황, 아멘유어 등의 물질이 부가형의 백금 촉매 반응을 방해해서 경화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도 부가형 실리콘을 처음 썼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든 줄 알았는데 다음날 봤더니 표면이 끈적끈적거리고 굳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때 사용했던 출력물이 레진이었거든요. 심지어 알코올 세척까지 했는데도 경화 불량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1차로 축합형 실리콘으로 몰드를 만든 뒤에 그걸로 우레탄 레진 복제를 하고 다시 복제된 레진 모형으로 부가형 몰드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경화 불량 없이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부가형 실리콘을 사용할 때면 반드시 우레탄 중간 복제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한 단계 작업을 더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 과정으로 실패율이 확 줄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사용하는 목적이 단순하고 축합형 실리콘으로도 충분하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팁 하나 더. 작업 중 실리콘 벽을 만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자국이나 이물질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몰드를 다 만들고 나서야 지문이 복사된 걸 보고 후회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몰드 작업 전에 꼭 모형 표면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장갑을 착용하거나 먼지를 제거한 뒤에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만 잘 기억하신다면 초보자분들도 실패 없이 깔끔한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팁 위주로 나눠서 다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후가공부터 몰드 제작까지 전체 과정을 흐름대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 외에도 앞으로 쭉 실리콘 몰드를 만드는 영상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실리콘 몰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